부산 자갈치 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거친 바다 내음과 함께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시장 골목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오늘은 어제와 다른 긴장감이 시장 곳곳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자갈치 시장 재개발 반대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는 분께는 축복이 함께 할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들아, 우리 시장을 어째 허물겠다 카노. 자갈치 시장의 칼잡이 누님으로 불리는 최옥자는 81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힘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수십 년간 생선을 다듬어온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고 강인했습니다. 이 시장은 우리가 평생을 바친 삶이다. 쉽게 무너뜨릴 순 없다. 옥자의 외침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 그리고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곳에서 삶을 일구어온 사람들에게 자갈치 시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닌 삶 그 자체였으니까요. 어제 신문에서 봤는데 이번에는 진짜 심각하다 아이가. 한상필이 회장이 직접 나서서 재개발한다 카더라. 상인 중 한 명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상필. 그 이름을 들은 옥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76살의 냉혹한 부동산 개발 사업가로 부산 일대의 많은 지역을 재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원주민들을 내쫓고 화려한 상가와 아파트를 세운 인물이었죠. 그 사람이 손댄 곳은 전부 망했어.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어디로 갔너? 전부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 옥자는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그녀의 굳은 살 박힌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 오래된 사진을 더듬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헤어진 동생과 함께 찍은 유일한 가족 사진이었죠. 가난과 아버지의 폭력으로 찢어진 가족의 아픈 기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시장 건너편 고급 외제차가 한 대 멈춰섰어요. 차에서 내린 한상필은 냉정한 눈빛으로 자갈치 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뒤로는 비서와 경호원들이 줄지어 섰죠. 이번 주까지 모든 상인들에게 통보하게. 한 달 안에 비워야 한다고. 한상필의 말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또 하나의 사업적 결정을 내릴 뿐이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그에게 미래의 자갈치 말이나 타워라는 화려한 복합 상업시설의 부지에 불과했죠. 회장님, 상인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특히 최옥자라는 여성이 시장 상인들을 이끌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서의 보고에 한상필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나이도 많은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겠나. 적당한 보상금을 제시하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쓰도록. 그의 목소리에 담긴 위협은 차가운 바닷바람처럼 섬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개발이 아닌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이를 무너뜨리려는 세력 간의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서울 강남 최동만 회장의 사무실은 30층 높이에서 도시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탁 트인 공간이었어요.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최동만은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투자기업 동만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는 오늘도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했죠. 회장님, 부산 해안가 개발건에 대한 자료 가져왔습니다. 비서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동만은 안경을 올리며 자료를 훑어보았습니다. 부산이라는 단어에 그의 손이 잠시 멈칫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창가로 시선을 돌리며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산. 단 한마디를 내뱉은 동만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묻어 있었죠. 그의 사무실 한쪽 벽에는 화려한 수상 경력과 인증서들이 빼곡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로서의 영광스러운 발자취였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도 동만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동만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어린 시절 누나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죠. 사진 속 어린 소녀는 동생의 볼을 툭툭 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는 동만의 눈에 슬픔이 서렸어요. 내 인생은 성공했지만 누나를 찾지 못한 건 평생의 죄책감이다. 동만은 중얼거렸습니다.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의 폭력으로 가정이 파괴되었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죠. 누나와 동만은 서로 다른 친척집으로 흩어졌고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동만은 미친 듯이 공부하고 일하며 성공의 사다리를 올랐어요. 그 과정에서 단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누나를 찾는 것이었죠. 회장님, 오후 미팅 시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동만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 그는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겉으로는 냉철한 사업가였지만 그 안에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외로운 영혼이 살고 있었죠. 오늘 부산 출장 일정 잡아놨나? 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시면 됩니다. 자갈치 인근 건물 시찰 일정입니다. 동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누나를 찾았습니다. 탐정도 고용하고 막대한 돈을 들였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치 집착처럼 부산을 방문할 때마다 그곳에서 누나의 흔적을 찾고자 했습니다. 부산 자갈치 쪽 투자건은 내가 직접 현장을 봐야겠어. 그리고 동만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어요. 그 지역 재개발 반대 시위가 있다고 했지?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알아봐.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동만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는 항상 재개발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투자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런 태도가 단순한 사업 전략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 안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죠. 이번 출장은 왠지 다른 느낌이군. 동만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중얼거렸어요. 마치 오랜 여정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예감이 드는 듯 했습니다. 내일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는 알지 못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선 이상한 설렘이 피어올랐어요. 사무실 벽에 걸린 시계가 정확히 6시를 가리켰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동만은 홀로 남은 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오래된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누나, 이번에는 꼭 만날 수 있을까? 부산의 아침은 언제나 바다 내음으로 시작됩니다. 자갈치 시장은 이른 새벽부터 분주했어요. 최옥자는 여느 때와 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서둘러야 했죠. 재개발 반대 시위를 위한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옥자 누님, 오늘 사람들 많이 올 것 같아요. 옆 가게 상인이 말을 걸었어요. 옥자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80 넘은 나이가 무색할 만큼 빠르고 정확했어요. 70년 넘게 손에 칼을 쥐고 살아온 세월이 만들어낸 기술이었죠.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장사했노? 내 평생을 바친 이 시장을 그냥 돈 많은 사람들 좋은 구경 시켜준다고 허물어버릴 순 없지. 옥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자갈치 시장은 그녀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생이별한 후 혼자서 살아남기 위해 의지했던 유일한 삶의 터전이었죠. 오전 10시 자갈치 시장 앞에는 수십 명의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갈치 재개발 반대, 우리의 삶을 지켜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옥자는 그 앞에 서서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최동만이었죠. 그는 자갈치 인근 건물 시찰을 위해 부산에 내려온 참이었습니다. 동만은 자갈치 시장 앞의 시위 광경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의 눈에 시위대 맨 앞에 선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왠지 모를 이끌림에 그는 그쪽으로 걸어갔죠. 이게 다 뭡니까? 동만이 물었어요. 옥자는 확성기를 내리고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도 재개발하러 온 사람이가? 옥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동만은 당황했어요.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온 정확한 이유를 말하려다가 문득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개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지역 경제도 살리고. 동만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옥자가 그의 말을 자르며 격하게 반응했어요. 경제? 우리 같은 서민들의 삶은 생각 안 하나요? 당신 내 같은 부자들은 다 같아. 돈만 보지 사람은 안 보이지. 옥자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동만은 움찔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옥자가 화가 나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뺨을 툭툭 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순간 동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특유의 제스처 그리고 그녀의 눈빛과 말투. 너무나 익숙했죠. 혹시 어디 사셨습니까? 원래? 동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옥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그게 왜 중요한데? 내 고향이야 경상북도 영덕이지만. 동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영덕. 그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급하게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지갑을 떨어뜨렸죠.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옥자가 무심코 사진을 주워보려다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와 소년이 함께 웃고 있었죠. 그 소년은 다름 아닌 어린 시절의 옥자 자신이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어떻게? 옥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만 역시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혹시 누나? 동만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침내 침묵을 깼어요. 옥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서도 똑같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죠. 70년 가까이 품어온 기억의 증거였습니다. 동만이? 그 순간 자갈치 시장 앞에서 두 남매는 70년 만에 재회를 했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 시장 상인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읽히는 감정은 너무나 강렬했어요. 이제 운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미래가 그리고 두 남매의 인생이 이 만남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었죠. 자갈치 시장 근처 작은 찻집. 옥자와 동만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 장의 낡은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똑같은 사진이었지만 한 장은 세월의 흔적으로 구겨지고 색이 바랜 반면 다른 한 장은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사진을 각자 한 장씩 나눠 가지게 하셨던 거였구나. 동만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옥자는 묵묵히 찻잔을 매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어머니는 끝까지 우리 남매가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고 믿으셨던 모양이다. 옥자의 목소리에는 70년의 세월이 묻어 있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동생의 생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친척집으로 흩어진 후 편지 한 장, 소식 한 번 들을 수 없었죠. 누나, 난 성공해서 꼭 누나를 찾고 싶었어. 진심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찾지 못해서 미안해. 동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자가 된 후 전국을 뒤지며 누나를 찾아다녔던 이야기, 탐정까지 고용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옥자가 결혼 후 남편의 성을 따라 김옥자로 살았기 때문에 찾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옥자는 묵묵히 눈물만 흘리며 그의 말을 들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단했던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17살에 자갈치 시장에 와서 생선 장사를 배우고 24세 같은 시장의 소금 장수와 결혼했지만 남편이 일찍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들을 키웠던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마저 10년 전 병으로 잃었던 아픔까지. 내 평생 칼 하나로 살아왔다. 이 시장이 내 전부였지. 옥자의 주름진 손에는 칼을 잡고 생선을 다듬었던 흉터들이 선명했어요. 동만은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제 내가 누나를 모실게요. 서울로 같이 가요. 내가 좋은 집도 마련해드리고. 동만의 말에 옥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 내 자리는 여기야. 이 시장에 내 인생이 있고 내 기억이 있어. 그리고 옥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이 위험하다. 한상필이란 사람이 이 시장을 밀어버리고 고급 상업시설을 지으려고 해. 내가 여기 사람들을 지켜야 해. 동만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는 한상필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꽤 악명 높은 개발 사업가였죠. 한상필. 그 사람 사업 방식은 상당히 공격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누나, 이건 쉬운 싸움이 아닐 겁니다. 옥자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내가 언제 쉬운 길을 걸었나. 평생 고된 삶이었지만 결코 물러선 적 없었어. 그녀의 말에 동만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누나는 그가 알던 어린 시절의 누나 그대로였어요. 강인하고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럼 내가 도울게요. 내가 누나 편에 서서 이 시장을 지키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동만의 말에 옥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내가? 하지만 넌 사업가잖아. 재개발이 내 일이지 않나? 동만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과 지역 공동체를 존중하는 개발을 해왔습니다. 한상필 회장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그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삶을 파괴하지 않는 방식의 개발을 추구해온 과정, 그리고 그런 방식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공을 가져왔다는 진심 어린 이야기였습니다. 옥자는 가만히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70년 만에 찾은 동생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 있다는 사실에 그녀의 마음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 시장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두 사람의 대화가 깊어지는 동안 자갈치 시장 건너편 건물에서는 한상필 회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동만이라는 경쟁자가 자신의 사업에 끼어든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죠. 최동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한상필은 비서에게 동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을 둘러싼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튿날 아침 자갈치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찼습니다. 생선을 사고 파는 상인들의 외침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으로 시장은 생기가 넘쳤어요. 하지만 시장 깊숙한 곳 상인의 사무실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동만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갑자기 우리 편을 들겠다는 거요. 상인의 부회장인 박만수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어요. 사무실에는 20여 명의 시장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옥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야기를 시작했죠. 동만이는 내 동생이다. 70년 만에 다시 만났어. 상인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옥자는 간결하게 자신과 동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헤어진 남매가 운명적으로 다시 만나게 된 사연에 상인들은 감동했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죠. 그래도 그 사람이 재개발 사업가라면서요. 한상필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최동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를 풀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상태였죠. 마치 이곳에 온전히 동화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만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사업 철학과 자갈치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상이 아닌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이 담겨 있었죠. 한상필 회장의 계획은 이곳을 완전히 허물고 고급 쇼핑몰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자갈치의 미래는 다릅니다. 이곳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더 나은 환경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동만은 자신이 구상한 자갈치 재생 프로젝트의 개요를 설명했어요. 시장의 기본 구조와 상인들의 자리는 보존하되 낡은 시설은 현대화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상인들이 주체가 되는 협동조합 형태의 운영 방식을 제안했죠. 상인들의 표정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어요. 의심의 눈초리가 관심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동만의 계획은 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계획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동만의 말이 끝나자 사무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옥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동생을 믿어보자. 우리끼리 싸워봤자 한상필한테 당할 뿐이다. 옥자의 한마디에 상인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오랜 세월 자갈치 시장의 중심이었던 옥자의 말은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상필 회장의 사무실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그는 최동만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며 냉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만그룹, 생각보다 큰 기업이군. 하지만 부산에서는 내가 더 강하지. 한상필은 비서를 불러 지시했어요. 자갈치 시장 상인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 일주일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리고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덧붙였습니다. 최동만이 자갈치 재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 계획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해봐. 경쟁자보다는 파트너가 낫지. 비서가 물러나자 한상필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야망과 교활함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자갈치 재개발을 자신의 마지막 대형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있었고 어떤 방해도 용납할 수 없었죠. 다음 날 동만은 옥자와 함께 자갈치 시장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동만은 상인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상필의 비서가 다가왔죠. 최동만 회장님, 한상필 회장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십니다. 자갈치 재개발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으시답니다. 동만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장소는 이곳 자갈치 시장으로 정했으면 합니다. 한 회장님이 직접 이곳의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비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옥자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동생을 바라보았어요. 괜찮겠나? 그 사람은 뱀같이 교활하다던데. 동만은 미소를 지으며 누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평생 돈을 벌어온 이유가 있다면 이런 순간에 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함이니까요.
그의 말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자갈치 시장을 둘러싼 두 사업가의 대결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갈치 횟집 바다의 포옹이라는 소박한 가게. 긴 테이블에는 싱싱한 회와 해산물 요리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최동만과 최옥자가, 맞은편에는 한상필과 그의 비서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긴장감 넘치는 침묵이 흐르다가 한상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소박한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시다니 의외였습니다. 최 회장님 같은 분이. 한상필의 말에는 약간의 조롱이 담겨 있었지만 동만은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제 누나가 평생 일하신 곳이고 부산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장소니까요. 한 회장님께도 이곳의 진정한 가치를 느껴보셨으면 했습니다. 동만의 차분한 대답에 한상필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는 옥자를 힐끗 보더니 다시 동만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최 회장님과 최옥자 여사가 남매 사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70년 만에 재회라고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군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한상필의 말투에는 비꼼이 묻어났지만 옥자는 담담하게 받아쳤어요. 우리 남매 이야기는 됐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한 회장님, 자갈치 시장 재개발 계획을 철회할 생각은 없습니까? 한상필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계획은 확정되었고 투자자들도 모였죠. 자갈치 마리나 타워는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겁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설계 도면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화려한 초고층 빌딩과 쇼핑몰, 그리고 마리나 시설이 그려진 분명 눈부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현재의 자갈치 시장은 보이지 않았죠. 정말 아름다운 계획이군요. 동만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무언가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곳에서 수십 년간 삶을 일구어온 상인들, 그들의 이야기와 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상필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일 뿐이죠. 물론 상인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옥자가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어요. 보상? 우리 인생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긴장된 순간 동만이 차분하게 자신의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는 한 장의 문서를 꺼내 한상필 앞에 내밀었어요. 저도 준비해 왔습니다. 자갈치 시장 재생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한상필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문서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동만의 계획은 자갈치 시장의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상인들은 그대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건물은 안전하고 현대적으로 리모델링되는 방식이었죠. 이런 소규모 프로젝트로는 수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한상필이 문서를 밀어내며 말했어요. 그러자 동만은 두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경제성 분석 자료입니다. 전통시장의 가치를 살린 관광지 개발이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을 가져온다는 사례들이죠. 게다가 동만은 고개를 들어 한상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동만그룹이 직접 주요 투자자로 참여할 겁니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방식의 재생을 하겠습니다. 자갈치 시장을 지키겠습니다. 한상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동만의 제안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예상치 못한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 상황이었죠. 최 회장님의 계획이 흥미롭긴 합니다만 우리 계획은 이미 확정된 사항입니다. 부산시와도 협의가 끝났고요. 동만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부산시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다고 하시던데요. 게다가 제 계획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한상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그는 비서에게 눈짓을 했고 비서는 황급히 자리를 떠나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님, 이런 식으로 나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단순한 가족 감정 때문에 거대한 사업 기회를 놓치실 생각입니까? 한상필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동만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가족 감정?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바른 도시 개발의 방향에 관한 문제예요. 역사와 전통을 지우고 획일화된 고층 빌딩만 세우는 것이 과연 도시의 발전일까요? 두 사람의 대화가 팽팽하게 이어지는 동안 옥자는 조용히 두 사업가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동생의 사업가로서의 면모를 보고 있었습니다. 냉철하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모습에 마음 깊은 곳에서 자부심이 피어올랐죠.
한상필의 비서가 황급히 돌아와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한상필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비서가 속삭인 내용이 그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음이 분명했죠. 오늘 미팅은 여기까지로 하죠. 다음에 더 논의하겠습니다. 한상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는 동만을 노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최동만 회장님, 비즈니스는 전쟁과 같습니다. 가족 이야기에 감성적으로 접근하다가는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시길. 한상필이 떠난 후 옥자는 동만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대단하다. 내 동생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니. 동만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누나. 한상필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제가 누나를 지킬 차례니까요. 둘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을 지키기 위한 진정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이틀 후 자갈치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상인들 사이에는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돌고 있었어요. 최동만의 자갈치 시장 재생 프로젝트 소식이 시장 구석구석까지 퍼졌고 대부분의 상인들은 이 계획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자 누님, 이번에는 정말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생선 가게 주인 김춘배가 옥자에게 말을 건넸어요. 옥자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평소보다 더 힘이 넘쳐 보였어요. 그래, 우리 동생이 약속했으니 지킬 거다. 동만이는 그런 사람이야. 옥자의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70년 만에 재회한 동생이지만 그녀는 동생의 성품을 본능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핏줄의 연결은 그 어떤 시간보다 강했어요. 한편 시장 입구에서는 동만이 부산시 공무원들과 함께 시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이곳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닌 부산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동만의 설명에 공무원들은 깊이 공감하는 듯 했어요. 그의 재생 프로젝트는 이미 부산시의 관심을 끌고 있었고 지역 언론에서도 긍정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어요. 한상필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자갈치 시장 상인의 사무실로 법원의 공문이 배달되었죠. 이게 뭔데요? 상인회 부회장 박만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 소송이야. 옥자가 공문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한상필이 자갈치 시장 부지의 일부 토지 소유주들과 계약을 맺고 이를 근거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어요. 또한 시장 상인들의 영업 실태에 대한 각종 불법 사항을 고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상필, 정말 교활하게 나오는군. 옥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즉시 동만에게 연락했습니다. 동만은 변호사들과 회의 중이었지만 누나의 연락을 받자마자 모든 일정을 미루고 자갈치로 향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한 동만은 공문을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당황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한상필은 법적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면서 상인들의 의지를 꺾으려는 전략이죠. 동만은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그는 이미 이런 상황에 대비해 법률 전문가들과 대응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동만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상인들에게 한 장의 문서를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자갈치 시장 문화유산 등록 신청서였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닌 부산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귀중한 유산입니다. 이 신청서가 받아들여지면 한상필의 개발 계획은 법적으로 큰 제약을 받게 될 겁니다. 동만의 설명에 상인들의 눈빛이 다시 희망으로 빛났어요. 하지만 한상필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 신문과 방송에는 최동만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도배되었어요. 최동만 회장 가족 감정으로 사업 결정, 투자자들 우려, 자갈치 재생 프로젝트, 경제성 없는 허구의 계획, 최옥자 마이너스 최동만 남매의 수상한 관계, 개발 이익 노린 술수, 악의적인 기사들이 연이어 보도되었고 일부 상인들 사이에서도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상필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 동만의 신뢰를 떨어뜨리려 했어요. 이에 맞서 동만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갈치 시장 한가운데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모였어요. 저는 이곳 자갈치 시장에서 태어난 부산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 헤어져 고향을 떠났지만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동마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사업 철학과 자갈치 재생 프로젝트의 진정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언론인들도 시민들도 귀 기울였어요. 저는 돈보다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닌 사람들의 삶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동만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시장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자가 앞으로 나선 것이었죠. 평생 말수가 적었던 그녀가 모두의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내 이름은 최옥자입니다. 자갈치에서 60년 넘게 생선을 팔았고 여러분들은 나를 칼잡이 누님이라고 불러왔지요.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강인함과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이제 내 동생이 돌아와 우리 시장을 함께 지킬기다. 내가 평생 칼을 든 이유는 오늘을 위해서였나 싶다. 옥자의 담담하지만 강렬한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동마는 누나의 곁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적인 한 편의 드라마였죠. 기자회견 이후 여론은 급속도로 동만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자갈치 시장 지키기 운동에 참여했고 부산시도 동만의 재생 프로젝트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상필은 마지막 수단으로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했어요. 그는 시장 상인들에게 원래 계획보다 훨씬 높은 보상금을 제안하며 이주를 종용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죠. 8천만 원이라니. 내가 평생 벌 수 있는 돈이 아니다. 한 상인이 망설이며 말했어요. 그러자 옥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진다. 하지만 우리의 자리, 우리의 역사는 영원하다. 옥자의 말에 상인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진리를. 그리고 그들은 하나둘씩 한상필의 제안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부산시는 자갈치 시장의 문화유산 등록을 승인했고 동만의 재생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상필의 재개발 계획은 법적, 행정적 장벽에 부딪혀 사실상 좌절되었죠. 한상필은 마지막으로 동만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결국 이기셨군요, 최 회장님. 축하합니다. 동만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을 뿐이죠. 한상필은 쓴 웃음을 지으며 떠났어요. 그리고 자갈치 시장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6달 후 자갈치 시장은 놀라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자갈치 시장 재생 프로젝트의 1차 공사가 마무리되어 시장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그 영혼만은 그대로였어요. 오래된 건물들은 안전하게 보강되었고 전통적인 외관은 유지하면서도 내부 시설은 현대화되었습니다. 시장 곳곳에는 자갈치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과 이야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시장 중앙에 마련된 칼잡이 누님 광장이었어요. 이곳에서는 옥자를 비롯한 노련한 상인들이 관광객들에게 생선, 손질법과 요리법을 직접 보여주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칼을 쥐고 비늘을 긁어내는 거다. 자, 한번 해봐라. 옥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칼 잡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녀의 영어 실력은 형편없었지만 손짓과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은 그녀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가르침에 환호했죠. 동마는 자갈치 시장의 한 구석에 마련된 작은 사무실에서 재생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를 구상하고 있었어요. 그는 서울의 사업을 대부분 측근들에게 맡기고 요즘은 대부분의 시간을 부산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갈치 시장은 그의 새로운 고향이 되었죠. 동만아, 밥 먹으러 가자. 옥자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여전히 동생을 반말로 부르며 어린 시절처럼 대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둘의 사이는 자연스럽게 회복되었죠. 네, 누나. 금방 갈게요. 동만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요. 누나와 함께하는 식사 시간은 그에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갈치 시장 끝자락에 있는 작은 밥집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특별한 메뉴가 있는 고급 식당이 아니었지만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소박한 풍경이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오늘도 바다가 참 잔잔하네. 옥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동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누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누나 정말 행복하세요? 동만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옥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그렇다. 내가 평생 꿈꿔왔던 거 다 이루어졌다 아이가. 우리 시장도 살아남았고 내 동생도 찾았고. 옥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쌓여있던 평생의 한을 모두 내려놓은 듯 했어요. 내 평생 칼만 잡고 살았는데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몰랐다. 동만도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돈과 성공을 쫓아 달려왔지만 정작 진정한 행복은 여기 누나와 함께하는 소박한 식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누나 덕분입니다. 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진짜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자갈치 시장은 여느 때와 같이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시장 골목에서는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들의 얼굴에 더 많은 웃음이 피어오르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옥자와 동만은 함께 시장을 둘러보았어요. 옥자는 이제 가게를 직접 운영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시장의 큰어른으로서 상인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어린 상인들에게 생선 손질법을 가르치며 자갈치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죠. 참 동만아, 내가 서울 가야 한다며? 옥자가 문득 물었어요. 동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하지만 곧 돌아올 겁니다. 옥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럼 나도 한번 서울 구경 가볼까? 평생 부산에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좀 돌아다녀도 되지 않겠나. 동만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그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요? 그럼 같이 가요. 제가 서울 구석구석 다 안내해 드릴게요. 옥자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동생의 뺨을 툭툭 쳤습니다. 그 모습은 어린 시절 그대로였어요. 네 이제 칼질도 배우고 시장 사람 다 됐네. 동만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걸 누나 덕분에 알았어요. 이 시장이야말로 진짜 내 인생의 투자죠. 두 사람이 시장을 거닐고 있을 때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다가왔어요. 그중 한 노부부가 옥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칼잡이 누님이신가요? 이 시장을 지키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옥자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광객들은 그녀와 사진을 찍고 싶다며 부탁했고 옥자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갈치 시장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있었죠. 자갈치 시장은 칼잡이 누님이랑 동만 회장이 살렸다 아이가. 주변에서 한 상인이 자랑스럽게 외쳤어요. 동만은 그런 말에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업을 성공시킨 것이었죠.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바다 위로 붉게 물든 석양이 자갈치 시장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옥자와 동만은 부두 끝에 서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바다가 우리 인생이다. 옥자가 문득 말했습니다. 동만은 의아한 표정으로 누나를 바라보았어요.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잔잔하지.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 바다를 건너 서로를 만났다. 옥자의 철학적인 말에 동만은 깊이 공감했어요. 그는 누나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두 남매는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그들의 앞에는 바다가, 뒤에는 자갈치 시장이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이곳에 있는 듯 했죠. 자갈치 시장의 등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밤이 되어도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이곳은 이제 단순한 시장이 아닌 부산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칼잡이 누님 최옥자와 그녀의 동생 최동만이 있었죠. 이제 가자 동만아. 내일도 바쁜 날이다. 옥자가 동생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동만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시장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그들의 뒤로 자갈치 시장의 불빛이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갈치의 눈물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동의 눈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70년의 이별을 넘어 다시 만난 남매, 그리고 그들이 지켜낸 소중한 삶의 터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말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